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미즈호은행 변정기 전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우리가 혼돈이 이제 시장에 확 한번 휘몰아치고 살짝은 소강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0가지 오늘 우리 전문님께 준비해 주셨던 요인이 10가지거든요. 요거를 네. 하나하나 착착착착 우리 전문님이 정리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제는 그제보다는 좀 잘 주무셨죠? 저는 어제도 솔직히 좀 밤에 계속 봤어요. 긴가민가. 예,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또 AI의 선봉장에서 가장 또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의 주가가 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하니까 저는 이제 미장도 그렇지만 국장이 어떻게 될지 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네. 볼지 네. 좀 헷갈린다. 발작이 일어났다는데 그죠? 조금 이걸 갖다가 간소화, 간략화 하시죠. 그래서 딱 10개만 보면서 10개. 예. 이게 다 하락하는 지표입니다. 다 이제 뭔가 부정적인 10개가 다 하락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그저께 기준으로 다 하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원인 뭐 더 잘 이해하면은 향후의 전망에도 더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10개를 딱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띄워주시죠. 네, 자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락하는 10가지 지표, 그것이 알고 싶다. 떨어지는 것을 보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다. 예. 첫 번째로는 예. 엔비디아. 저희가 서머리를 제가 하면은요.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네네.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예, 대표주가 이 엔비디아였습니다. 주도주가 급락했어요. 네. 예, 그래서 증시 고평가 논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 경기 하락 우려가 있었잖아요. 경기 하락 우려. 이게 뭐냐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고 두 번째는 고용 지표가 악화됐어요. 실업률이 4%대로 높아지고요. 신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사실은 정체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가 급락의 배경이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 뭐냐면은 지금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이따 볼 텐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 하잖아요.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준의 영래포 잔고 그죠? 영래포 잔고가 지금 1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예, 지금 뭐 최저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게 이제 주가 급락의 배경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향후의 전망을 보려면 우리가 다른 지표를 봐야 돼요. 채권 수익률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급락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엔화, 그다음 위안화 이것도 다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급락했죠. 그 다음에 엔화가 급락함에 따라서 지금 JGB, 일본 국채 수익률도 사실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다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아진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글쎄요, 그건 이제 판단하시라고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제 안 오른 게 아니에요. 올해 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까지 3배가 상승했어요. 주가가. 네, 주가가 자 48달러에서 다 기억하시죠? 135달러까지 네. 올라갔다가 지금 100달러대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2배 이상 상승해요. 음. 예, 그렇죠. 안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의 고평가 논란은 있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 모든 IT 업계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엔비디아는 적수가 없다.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예, 적수가 없고 네. 이것을 안 쓰면은 향후의 미래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 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IT,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보통신 이런 분들 다 물어보면 정말 그 지식이 많은 분들은 엔비디아는 주가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사실은 뭐냐면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예. 특히나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유동성이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 다음 번째 페이지에, 추락. 예, 두 번째 추락입니다. 두 번째 추락을 보면 경기 하락 이슈예요. ISM 예, 제조지수. ISM 제조지수가 지금 50이 기준입니다. 네. 50이 기준, 50
보다 높으면 확장세고요. 내려가면은 반대로 지금 축소되는 건데 지금 21년 이래 가장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보통 이렇게 데드캣이라고 하죠. 예? 데드캣 바운스 네. 올라갔다 툭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게 ISM 지수가. 그래서 툭 떨어지면은 한번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아닌가 다들 지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향후에 이것은 뭐냐면은 구매자들이 얼마나 경기가 좋을까를 보니까 실제로 실무자들이 미래가 좋을 것 같으면 많이 사고요. 주문을 많이 넣고 아니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주문을 덜 넣는 거거든요. 미래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생각하니까 주문이 덜 가니까요. 앞으로 이제 기계 산업이나 아니면 장치 산업 이런 것들에 투자가 덜 된다는 거죠. 네. 예. 여기서 간단한 질문. 저희가 근데 미국 산업에 어쨌든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제조업은 맞긴 하지만 그동안의 경기에 대한 끌고 올라갔던 또 산업의 한 축은 서비스업 아닙니까? 네네.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 국면 아닙니까? 서비스업은 괜찮아요. 네. 그것은 다행히 괜찮은데 네. 제조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아직 뭐 서비스업이 굉장히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조업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서 이 제조업은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죠. 서비스가 기반이 아닙니다. 네. 제조업이 기반이 돼야지 모든 게 옛날에 봤잖아요. 우리가 뭐 그 구매 보틀렉이 걸렸을 때 얼마나 문제가 생겼을지.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왜냐하면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아마 연준이 조금씩 후회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면 결정을 늦게 금리나 예, 이런 거에 왜냐하면은 대해서. 이제 뭐 좀 안 좋은 지표들이 연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 연준만 탓하기도 뭐 하고요. 근데 뭐 데이터를 더 보고 싶었는데 데이터가 나중에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들은 보면 거의 미리 안다면서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뭐 네. 문제도 뭐 판단 미스도 있을 수가 네, 있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더들리 그 뉴욕 전 연은 총재가 네. 내려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도 왜 지금 안 내리냐 그렇게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다른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사이클상으로는 리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그다음에 경기 침체 이렇게 가는데 이 사이클을 갖다 피할 수는 없어요. 사계절이 오듯이.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 다음에 경기 침체가 잠깐 있다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대 들어서는 모든 이제 국가들이 이런 경기 침체를 다 싫어해요. 중앙은행들이.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부양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기 부양책이 빨리 나올 거예요. 더 빨리 나올 거야. 빨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너무 전전긍긍할 필요 없다. 그냥 잘 주무시라. 네. 두 번째, 왜냐하면 리플레이션이 빨리 올 거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은 부채를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가 부채를 생각하지 않고 포퓰리즘이 원인도 있는데 이것을 갖다 빨리 끌어올려야지 국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선거 앞뒤로 있기 때문에 예. 새롭게 정권이 들어서면 맞습니다. 끌어올리겠죠. 예, 당연히 미국은 끌어올릴 거고요. 지금 뭐 해리스나 아니면은 트럼프나 다 둘 중에 지금 누가 문제는 뭐냐면 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 부양에 있어서 뭐 난색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금투세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네. 이 주식에 있어서 지금 네. 예, 외국인도 그렇고. 그렇죠. 예.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세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이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 잔액이 보시면 9조 달러에서 지금 7조 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예, 지금 5월달에 그 FOMC에서 뭐 속도 조절을 했죠. 지금 속도 조절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7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빨리 이런 발작이 왔을 수가 있습니다. 이 좀 어떻게 보면은 불행 중인 다행인 거는 지금이라면 이런 게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보면은 지금 원래 코로나19 이전의 대차대조 잔액이 3.78조 정도 됐어요. 예. 3.78. 예, 한 4조 달러가 좀 안 네.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늘었다는 건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5조 달러의 뭐 어떻게 통화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했다는 네. 거예요. 돈을 풀고 채권을 사왔다는 네. 거죠. 5조 달러. 그런데 지금 보시면
3조 달러만 남았어요. 왜 그러냐? 9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줄였기 때문에 늘어난 5조 달러 중에서 2조 달러를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3이라는 숫자였는데 지금 어쨌든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보고 40%를 있으니까요. 걷어들인 거예요. 늘어난 네. 거에. 이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걷어들인 게 굉장히 크다라는 예, 이게 거군요.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던 채권 양이에요. 연준이. 연준이 이만큼 배불리 채권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채권을 가지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면 돈을 푸는 결과가 나요.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채권을 내가 사주는 거죠. 사주고 대신 돈을 주는 겁니다.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주고 연준은 이렇게 자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떨어졌으니까 시장에 돈을 갖다가 갖고 온 거죠. 이게 뭐냐면 채권 만기가 되면 이거 롤오버를 안 해준 거예요, 차반을. 그리고 그냥 시중에 돈을 빨아들인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물가 상승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이 빨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시중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없어서 지금 그게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모든 거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중의 자금은 산소거든요. 이게. 네.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RRP인데요.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RRP는 뭐냐면 일단 그 위에 그 타이틀을 보시면 뭐 그냥 들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뉴욕 연준 영래포 잔액이에요. 뉴욕 연준이 이것을 관할을 하는데 뭐냐면은 국채를 갖다가요. 국채를 연준이 국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국채를 담보로 줘요. 담보로 주고 시중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너 여기 지금 영래포에다가 나 자금 뭐 예를 들면은 금융기관들이 너네 여기다가 자금 맡기면 보통 1일물이에요. 하루짜리 여기 넣으면 적어도 내가 5.3% 줄게. 되게 높은 금리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시중 자금 미국의 기준으로 미국 기관들이 더 낮은 데가 막 있고 더 5.3% 이하로 이렇게 이하로 막 이렇게 금리가 내려간다 하면 여기다 넣으면 5.3%는 그쵸, 받을 수 있는 안전하게. 거예요. 안전한 거죠. 네. 그리고 5.3%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 금리의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뭐 다른 데 안 되면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5.3% 받아. 뭐 5.3% 미만으로 내가 받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이 그 영래포 잔액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단기 금리 하한선을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냐면 이게 계속 지금 떨어져요. 5.3%가 이게 그렇게 낮은 금리입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엄청 5.5%. 네. 뭐냐 하면 자금이 없어요. 지금 단기 자금이 없으니까 자꾸 빨아들였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네. 자금이 없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조금 신용도가 낮거나 이런 데는 뭐냐면 5.3%가 아니라 내가 5.4%, 5.5%더 많이 줄게. 나한테 넣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돈이.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점차 고갈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예.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추가 설명 6페이지에다 해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과 그 QT 있잖아요. 양적 긴축의 이 그 연결고리가 이 연준의 RRP 영래포 잔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리나 기대감에 차익을 갖다가 노리는 그 채권 투자자들도 있어요. 네. 지금 기준금리가 쭉 떨어질 것 같잖아요, 하반기. 그러니까 채권 이따가 보겠지만 채권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채권을 사면은 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차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채권으로도 몰리고 네. 그다음에 유동성이 없으니까 다른 단기 금리로도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 연준의 영래포 잔액이 지금 빵꾸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또 이유는 진짜로 돈이 많이 줄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실제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 주식 시장으로도 많이 갔죠. 최근까지 주식이 많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MF 잔액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6조 달러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시중의 유동성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도 있지만 MMF 추이를 보면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주식시장에 더 들어올 돈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고점의 버블 얘기할 그렇죠. 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더 거죠. 들어올 거다 했는데 이거 몰린 말고 거죠. 다른 것을 봤더니 네. 시중에
자금이 마르고 있었다. 예, 마르고 있었죠. 지금 연준도 지금 돈을 끌어당겼죠. 게다가 지금 영래포 잔액은 지금 텅텅 비었죠. 예, 그래서 2번은 제가 한번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금리 내리면 주가 다시 올라가요. 금리를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꼭 필요했던 시점인데 더 지속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 한번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지금은.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지금. 선제적으로 했어요. 예, 그게 있어야지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가는데 정체를 계속 보였잖아요. 최근에 6월 달부터.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네. 이것을 갖다가 조금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에 이런 크레딧 이슈가 신용 이슈가 터지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참고 참았다가 기업들이 그다음부터 터지는 거죠.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추락은요. 미국 고용 상황입니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죠. 예.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11만 4천? 근데 이것도 또 뭐 계절성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던데. 아, 계절성도 있고요.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오고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그 지표가 이게 다 서베이로 하는 거거든요. 네. 서베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파란색이 하나는 높고 낮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높고 낮고 낮은 걸 볼 필요가 없고요. 높은 것만 보면 돼요. 그냥. 높은 것의 추이를 보면 예, 되는군요. 추임 보면 돼요. 어차피 이걸 갖다가 일단 잠정 집계를 내고 난 다음에 확정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 달에. 근데 일단은 지금 낮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고용 지표 실업률도 지금 4%대로 올라왔어요. 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 고용 수준이고 높은 게 아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도 2, 3%대의 그런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고용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4%면은 미국 같은 경우 아주 좋은 거죠. 왜냐하면 10%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낮은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4%로 올라온 거는 좀 약간 우려스럽긴 하다. 이런 측면이죠. 아직까지 침체기에 완전히 접어든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그 추세는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여섯 번째. 예, 여섯 번째입니다. 미국채 수익률. 미국채 수익률인데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래의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미국채 수익률이 급락 후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고용 상황, 그다음 PMI 지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구나.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면 채권이 강해지잖아요. 주식이 하락하고 네. 전형적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 지금 초반에서 이렇게 3%까지 떨어졌고, 네. 예,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단기차는 지금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진 상태고, 조만간 잠깐 역전이 해소되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서 그런데 조만간 장단기 금리 역전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근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거에 너무 그렇게 그 포커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 경기를 나타내 주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왜냐하면은 단기 금리가 쭉 빠지면은요, 단기 금리가 쭉 빠지면은 사실은 주식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예금해야 되는데 예금 금리가 높았었는데 예금을 이렇게 장기로 주지는 않거든요. 1년, 6개월, 2년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빠지면 예금이나 이런 그 저축성 자산에서 주식이나 이런 위험 자산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일곱 번째 요인은 엔화. 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엔화 그렇죠. 얘기. 최근에 많이 들으셨나요? 네. 엔캐리 근데 우리는 이제 변 전무님의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었죠. 이게 진짜 가장 큰 요인으로 아시아권 증시에서의 폭락은 예. 이게 제일 큰 이유다. 아직도 반이 남았다. 예, 이런 얘기를 우에다 하잖아요. 총재가 금리 인상을 갖다 섣불리 했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요. 그 일본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실은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원화의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 이것도 우리의 그 자유예요. 네. 서방이나 누구에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것만 우리가 방비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엔캐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 엔캐리가 뭐냐면 이제 그 금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엔캐리는 환율을 보시지 마십시오. 우선 금리 뭐냐면. 차이를 봐야 되는군요. 예, 금리 차입니다. 엔캐리가 처음에 얘기 나온 게 뭐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와타나베. 예, 와타나베 부인. 네. 와타나베 우리나라 뭐 김씨 이씨 같이 흔한 성씨라서 그렇게 붙였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마들이에요. 엄마, 아줌마,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데 엄마 아저씨들이 그냥 그 전문적인 투자자가 아닌데 그냥 그 하라고 그래서 우르르 이렇게. 우르르 가서 일본 엔화를 팔고 네. 호주에다가 넣었더니 4%를 주더라. 국내 그냥 통장에 넣으면은 일본 사람들이 저축 잘하잖아요. 네. 근데 저축을 했더니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호주 달러로 바꾸니까 가서 넣었더니 거기에 뭐 제2의 월급이 나오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엔화 캐리의 시초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금리차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네. 지금도 금리차는 아직 있어요. 특히나 미국, 호주 금리가 아직도 높은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환율이 지금 또 문제입니다. 그쵸.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지션이 왜 이렇게 엔화 환율이 지금 보시면 145엔대로 떨어졌잖아요. 급락한 이유는 161엔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3월 달까지 미국의 CPI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높았다는 거죠.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1월 달 3.1% 대비해서 3월 달에는 올해 3.5%로 CPI 물가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엔화를 갖다 매도한 세력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금리가 높게 지속이 되면 엔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는데 이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청산, 그죠? 왜냐하면 지금 뜨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포지션을 또 딜러가 갖고 와야 돼요. 이것도 새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론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일본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렸잖아요. 자금을. 세계는 지금 엔화 자금을 싸게 쓰고 있다면서요. 네. 그 쓰고 있으면 엔화로 쓰면은 이게 뭐냐면 엔화를 갖고 있는데 엔화가 강해졌어요. 그럼 뭐냐면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15% 지금 엔화가 강해졌어. 그럼 이자도 내야 되지만 이자와 별도로 나중에 원금이 15% 늘어나고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렇죠. 기업은 한두 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해지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지금 당장 엔화를 바이하는, 엔화를 매수하는 그러한 파생 상품 해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엔화가 또 강세로. 예, 그래서 일본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외환 옵션, 환율 옵션, FX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에 대한 지금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게 지금 엔화 바이예요. 엔화 매수 쪽으로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161에서 지금 141엔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진정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보시면 앞으로 이러한 엔화 강세는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속도는 조금 제어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네. 연준과 같은 경우 임시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4년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코로나 네. 19가 터져서 네, 네. 금리 인하할 때 정례 회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이례적으로. 예, 생각을-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었기 아. 때문에 뭐 임시 회의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제로 금리로 내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꼭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례도 있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만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금융시장은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요, 낙이에요. 이것을 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항상 갖고 가면 이것은 독약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 달러 인덱스도 엄청 달러 떨어졌습니다. 인덱스와 지금 달러 원 환율은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지금. 네. 다른 통화는 아까 보셨지만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다 지금 하락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만 지금 70원대에서 계속 1,370원대에서 그러니까요. 1년 이상 지금 1,300원대의 고환율이거든요. 네. 예, 이것은 뭐냐면은 달리 말하면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향후에 급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금리 차죠. 금리 차.
시장 금리차. 지금 이 시장 금리차가 지금 국채 금리도 엄청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예. 지금 장기 금리가 2%대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10년 기준 1% 시장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어야 돼요. 격차가. 그래서 금리 차가 기준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 차가 줄어들고 그게 역전이 되고 하면 이게 외환 그다음에 수합 이런 파생 상품에 다 반영이 돼서 나중에 금리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환율 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이 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해외와 이렇게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9번인가요? 네, 9번 아홉 번째 추락 이유. 네, 일본 국채도 지금 떨어졌어요. 아. 예. 사실상 일본 국채 수익률이 이게 지금 뭐 1% 이상 가고 1.5%까지 쉽게 가겠다 이렇게 낙관적이었는데 네. 이것까지 생각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하락하자 채권이 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채권 수익률이 뚝 떨어졌어요. 막 사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0.9%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급선무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일본 엔화 엔저를 방어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자고 하면 환율을 갖다가 조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볼 때 일본의 엔화 환율이 지금 당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약간의 소폭 안정세에 접어들었고요.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한 1.5%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0년물 제집이 일본 국채 금리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열 번째. 요거는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얼마를 할 것인지를 지금 대변을 해주고 있느냐. 네. 사실 채권 수익률을 볼 수도 있고요. 선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요거는 뭐 그 OIS 커브라고 오버나잇 인덱스 커브라고 그래서 뭐 금리 커브인데요. 요것을 갖고 왔습니다. 뭐 이게 뭔지는 크게 그 보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요게 주는 영향을 보면 돼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 연말까지 대변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나왔는데 보시면 저번 달 7월 초부터 시작해서 7월 4일부터 위로 쭉 올라오고 보시면 계속 늘어나죠. 네. 예, 마이너스 폭이. 네. 이건 뭐냐면 연말까지 7월 4일에는 47bp 0.47%를 연말까지 내릴 것 같다. 두 번 정도를 인하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지금 8월 6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커브가요 1.12%를 하락시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연말까지 1% 이상을 갖다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는 준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급격하게 예. 훅 떨어졌네요. 이거는 뭐냐면 또 주식 시장에는 호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잠깐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방송 때마다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변화를. 왜냐 그것을 보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가지 이유를 봤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향후에 다양하게 달라질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부분이 계속 메말라 간다라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변화가 그쪽에서도 있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요.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네. 이 QT를 갖다 중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큐티. 그러니까 예. 지금도 큐티가 이제 있었다가 살짝 그게 좀 이제 멈춘. 속도 조절을 네, 했죠. 네, 네. 지난번에 속도 조절을 미리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네, 네. 너무 빨리 줄어들으니까 속도 조절을 해서 7조 달러를 유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한 9월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7조 달러 유지가 됐는데 그것도 지금 유동성이 너무 메말랐다. 그래서 QT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대로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들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말랐으니까 QT를 갖다가 먼저 기준금리와 동시에 하든가 아니면은 기준금리 인하와 동시에 QT 종료를 하든가 아니면은 미리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그냥 사실 뭐 금융당국 미국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빨리 기민하게 움직이냐의 차이일 텐데 말씀해 주셨던 이제 코로나 시기에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정례 회의 때가 아닌 중간에 단행이 된 것처럼 이번에도 그 가능성을 계속 뭐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하고 예. 그리고 그렇죠. 플러스 계속 이야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의 그 청산에 관련해서는 물량이 있다. 이것 때문이다. 양쪽으로 다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지금 엔화가요 161엔에서 145엔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엔화가 강해졌어요. 네. 한 15% 이상. 일본 사람들이요 이것을 바꿔서 해외에 나가서 저축을 해요. 그러면은 금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받는데 네. 옛날에 받던 달러와 지금 받는 달러가 어느 게 더 많아졌습니까? 옛날에 받은 게 훨씬 지금 받는 게 훨씬 많죠. 그렇죠. 지금 엔화가 강하니까 네. 15%를 더 받는 거죠, 네. 달러를.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엔캐리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네. 노후 자금을 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보, 지금 더 준대. 빨리 바꿔. 갖고 나가자.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면 호주 달러에 넣으면 지금 그대로 왜냐면 호주 기준금리 안 내렸어요. 네, 예. 이거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45엔 대해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까 제가 그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JGB 수익률도 그렇고 여러 관점에서는 지금 일단 쇼커바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뭐 청산이 빨리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뉴스에 너무 부안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가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요인들이 다시 시장을 또 변화에 있어서 끌어올리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 변동이 얼마나 또 빠르게 나타나게 될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될지 여러분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온의 변정기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